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5권.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떤 나라일까? 신라는 또 어떤 나라일까? 남산을 넘으니 신라의 수도 서라벌이 한눈에 쫙 펼쳐졌습니다. 사방이 산에 둘러싸인 서라벌은 마치 바둑판처럼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궁궐도 한눈에 보였습니다. 궁궐 문 앞에 이르자 한 관리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신님을 모실 도리미오입니다. 반갑소. 나는 라마하라하오. 이렇게 멋진 도시는 처음 보았소. 경주가 마음에 드신다니 참으로 기쁩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회의를 하고 계시니 잠시 궁을 둘러보시면서 기다리시지요. 도림은 나에게 궁궐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기술공이 황금을 두드려 무엇인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금을 종이처럼 납작하게 만든 후에 그것으로 사슴뿔 모양의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모양으로 다듬은 옥구슬을 곳곳에 매달았습니다. 옥구슬이 달린 왕관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우리 신라의 왕이 쓰시는 것이요. 보통 때는 금장식이 달린 비단 모자를 쓰시지만 제사나 국가 주요 행사 때는 저 금관을 쓰시지요. 왕께서 돌아가시면 존경과 충성의 상징으로 무덤에 넣어드리지요. 나는 도림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금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섬세하고 화려한 황금 세공 기술은 내가 다녀본 다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났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에서도 그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정말 황금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신라는 그야말로 황금의 나라입니다. 왜 나라에서 길쌈대회를 열었을까? 첨성대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잠시 후 신라의 왕을 뵈었습니다. 우리 신라에 오신 것을 환영하오. 원래 우리 신라는 한반도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나라였소. 하지만 진흥왕께서 저 남쪽의 가야를 정복하고 북으로는 한강 북쪽까지 땅을 넓혔지요. 신라가 이렇게 강해졌으니 우리와 교역을 한다면 당신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오. 신라 왕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신라는 매년 7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길쌈대회를 열고 있어. 하지만 그대를 위해 오늘 특별히 길쌈대회를 열기로 하였으니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오. 대회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리자 수많은 배틀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쾌한 배틀 소리가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듯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짜여진 배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대회를 마치는 종이 울렸습니다. 승부가 갈리자 진 편은 회소 회소라고 노래하며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모두 함께 먹고 마시며 흥겹게 춤추고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신라 안악들의 배짜는 솜씨가 어떻소? 이만하면 이슬람 제국과 교역할 만하지 않소? 가만히 생각해보니 길쌈대회는 정말 멋진 행사입니다. 편을 나누어 대회를 하는 동안 협동심도 생기고 서로 흥겹게 놀면서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무엇보다 대회가 끝나면 엄청난 양의 배가 완성되므로 나라 살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날 나는 신라 왕에게
배를 3필이나 선물 받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경주를 돌아보았습니다. 저기 저것은 무엇이오? 아, 별을 보는 곳입니다. 첨성대라 하지요. 별 구경을 하려고 저런 것까지 지었단 말이오. 단순히 별 구경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별과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농사를 언제 지을지, 또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 점을 치지요. 별과 하늘을 관찰하려면 높은 산 위에 짓지 않고요. 그것은 폐하께서 궁궐 옆에 가까이 두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저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바깥쪽에 사다리를 놓고 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다시 사다리를 이용해 꼭대기까지 올라가지요. 첨성대는 647년 선덕여왕 때 세워진 것입니다. 가운데 창문을 기준으로 위 12단, 아래 12단은 1년 12달과 24절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첨성대를 만든 화강암 벽돌의 개수는 361개 반으로 1년을 상징하는데 365개가 아닌 이유는 음력으로 계산했기 때문이지요. 신라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의 몸통은 둥글게, 아래는 네모지게 만들었답니다. 왜 탑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걸까? 신라는 누가 건국했을까? 첨성대를 둘러본 우리는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탑이 우뚝 솟아있는 저곳은 어디입니까? 황룡사입니다. 원래는 저 자리에 새 궁궐을 지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폐하의 꿈에 황룡이 나타나는 바람에 계획을 바꿔서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소. 한번 가봅시다. 황룡사에 도착하니 어둠이 깔린 탑 주변을 사람들이 무리지어 돌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이 연부를 외며 앞서 돌면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들은 왜 무리를 지어 탑을 도는 거요? 탑돌이를 하는 것이지요. 나라가 평안하기를 빌기도 하고 극락왕생을 빌기도 하죠. 또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요. 저마다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사신님도 한번 해보시렵니까? 대신 나이만큼 도셔야 합니다. 도림과 나는 무리를 따라 탑을 돌았습니다. 새 나라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소서. 제가 이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소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소원을 빌고 나니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은 좀 더 멀리까지 구경을 나갔습니다. 와, 우물이다. 마침 목이 말랐는데. 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레박을 우물 안으로 던졌습니다. 아니돼요! 도림의 외침과 함께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웬 놈이냐? 어디선가 나타난 병사들이 내 목에 창을 들이대는 겁니다. 나는 순식간에 벌어진 이 상황이 대체 어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을 거두라. 나는 예부령 도리민이라. 그제서야 무사들이 창을 거두고 예를 갖추었습니다. 사신님, 놀라셨지요?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이곳은 여느 우물이 아닙니다. 우리 신라의 성지이지요. 성지? 예, 이곳은 우리 신라의 시조이신 박혁것의 거서관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도림은 그 병사들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이르고는 신라의 건국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이야기와 온조가 나무로 내려와 백제를 세운 이야기를 떠올리며 도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 한반도 남쪽은 기후가 따뜻하고 넓은 들과 큰 강이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 적당했습니다. 이곳에 여러 개의 소국이 모여 연맹을 이룬 국가들이 세워졌지요. 사만 또한 78개의 작은 나라가 모여있는 연맹국가였어요. 그중 서쪽의 마한 지역에 54개의 나라가 있었고 동쪽의 진안 지역에 12개의 나라가 있었으며 나머지 12개의 나라는 남쪽 편안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신라는 진안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들 중 사로국에서 시작한 나라이지요. 당시 사로국 사람들은 훌륭한 왕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로국에 있는 양산마을에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이상한 기운이 서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갔더니 하얀 말이 엎드려 있고 그 앞에 자줏빛 알이 놓여 있었지요. 곧 그 알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고 6 촌장들은 이 아이를 잘 길러 왕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처럼 생긴 알에서 나왔다고 박이라는 성을, 세상을 온통 밝게 한다는 뜻으로 혁거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박혁거세가 무럭무럭 자라 13살이 되던 해 사람들은 그를 신라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7년이었지요. 사람들은 우리 신라가 고구려 백제보다 늦게 건국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먼저 건국되었지요. 바다에서 건너온 석탈해.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우고 한참 지난 2대 남해왕 때의 일입니다. 경주에서 가까운 바다에 살던 할머니가 바닷가에 나와 있는데 까치떼가 나타나서 울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았더니 낯선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못 보던 배인데? 배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어른 키의 3배보다 훨씬 컸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단정하게 생긴 사내아이와 7가지 보물과 몸종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나라의 왕자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그만 커다란 알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나쁜 징조라고 여겼지요. 그래서 커다란 상자를 만들어 나를 그 안에 넣고는 보물과 몸종을 함께 실어 바다 멀리 떠내려 보낸 것이지요. 그러면서 도착하는 곳에서 집안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라고 비셨습니다. 말을 마친 뒤 사내아이는 토암산 위에 올라가 살만한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조승달처럼 생긴 봉우리를 발견하고 찾아가 보았더니 그곳은 호공의 집이었습니다. 사내아이는 속임수를 써서 그 집 주위에 숫돌과 숯을 몰래 묻어놓고는 다음날 그 집에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는 원래 우리 조상이 살던 집이요. 따라서 이 집은 나의 것이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다투었고 관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는 이 집이 네 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사내아이가 말했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철기구를 만드는 대장간이었습니다. 잠시 이웃 고을에 나가 있는 사이 저 사람이 차지하였습니다. 땅을 파 조사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땅을 파보니 정말 숫돌과 숯이 나왔습니다. 칼을 갈 때 쓰는 돌인 숫돌과 쇠를 녹일 때 쓰는 숯은 모두 대장간에서 쓰는 물건이었지요. 그래서 사내아이는 집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의 왕은 그 아이가 슬기로운 사람이란 것을 알고 맏공주를 그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그 후 석탈해는 신라의 4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 집이다라고 하며 남의 집을 차지했으므로 성을 석시라고 했고 알에서 벗어나 태어났고 상자를 풀고 나왔다고 하여 이름을 탈해라고 지었습니다. 황금상자에서 태어난 김알지. 석탈해가 왕이 되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신성한 계림에서
닭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하늘에는 자줏빛 구름이 드리워 있고 눈부신 황금 상자가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하얀 닭이 울고 있었답니다. 탈의왕은 직접 그곳으로 가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내 아이가 누워 있었지요. 이 아기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아이의 성은 황금 상자에서 나왔다 해서 금자와 같은 김씨고, 이름은 아이라는 뜻의 신라말 알지라고 했습니다. 김알지가 훌륭하게 자라자 탈의왕은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알지는 왕위에 오르지 않았답니다. 대신 김씨 집안에서는 인재를 많이 길러냈지요. 그래서 김알지의 7대 손자 미추가 신라의 13번째 왕위에 오릅니다. 정리를 하면 이곳에서 태어나신 박혁거세가 처음 신라를 세우고, 그 후 박씨, 석씨, 김씨가 번갈아가며 왕이 되었지요. 이 작은 우물에 이처럼 대단한 사연이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경주는 곳곳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한 것 같소. 궁궐로 돌아오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고구려의 주몽, 신라의 박혁거세와 석탈해는 모두 알에서 태어났다. 사람이 알에서 태어나다니. 예전에 로마를 세운 왕이 늑대 젖을 먹고 자란 아이라고 들었다. 그때도 믿기 어려웠는데 이곳 한반도에서 들은 이야기들도 모두 마찬가지야. 아마도 왕을 좀 더 신비로운 인물로 만들기 위해 그런 것이겠지. 과연 어느 나라가 재통합의 주인공이 될까? 나는 돌아오기 전날 신라의 왕을 배웠습니다. 그래, 신라를 직접 돌아보니 어떻소? 예, 고구려나 백제와는 또 다른 기상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황금 다듬는 기술이 놀라웠습니다. 그래, 이제 그대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오. 예, 다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을 건너야 하겠지요. 바닷길을 이용하면 되지 않소? 그것은 저도 알고 있으나 바닷길이 이곳 신라에도 연결되어 있사옵니까? 그렇소. 여기서 배를 타고 백제로 가면 백제에서 광주에 갔다가 베트남과 수마트라를 지나 스리랑카를 거쳐서 이슬람 제국까지 갈 수 있다오. 올 때보다 훨씬 빠를 것이오. 아, 그렇지. 가는 길에 여유가 있다면 옛 가야 땅에 들러도 좋겠구먼. 가야? 거기가 어디옵니까?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 신라의 남쪽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다오. 한때는 철의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대단히 강성했었지. 그곳에 들리면 옛 가야의 흔적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오. 자, 받으시오. 신라 왕은 내게 금 술잔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동방 끝에서 가장 먼저 아침을 맞는 땅,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며 발전해가는 새 나라, 활기차고 용맹한 사람들이 사는 고구려, 우아하고 아름다운 문화가 숨쉬는 백제, 섬세한 손기술을 가진 신라. 과연 어느 나라가 이 결의를 재통합하는 주인공이 될까요? 어서 돌아가 동방의 이 멋진 나라들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옛 가야 땅에도 들러야겠지요? 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5권의 모든 챕터가 끝났습니다.